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저번 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가 끝났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수능생이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생 많이 했죠. 저도 뭐 예전에 정말 몇십 년 전에 시험을 쳐봤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족 어떤 특성들 중에 교육열 하나만큼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어떤 그 민족 문화와 역사의 어떤 그런 우수성, 거기 이면에 깔려있는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외국에서도 굉장히 놀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어떤 교육열. 특히 수능 문제들이 요즘은 정말 그 문제를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데 보면, 교수님들이 풀어도 진짜 어려울 만큼, 특히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 풀어도 모르는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는 정도로 굉장히 그 변별력을 일부러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나가는, 그래서 교육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너무 수능을 위한 그런 교육, 대학교 들어가면 다 까먹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다 뭐다 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같아. 공부하는 습성, 독서를 하게 되고, 그럼 그 독서를 이해를 할 거냐,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종대왕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과학적인 한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런 부분들, 이 국민 문맹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그러니까 문해력이 되고, 이것들 통해서 역사 문화적으로 요즘 한국 문화, K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5,000년을 유지했던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 이제 중국하고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있는데, 단일 민족, 배 다른 민족이지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역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라, 고구려, 백제, 조선왕조 최소 단위 500년씩 이렇게 유지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와서 한 지역에서 그 중국한테도 뺏기지 않고, 아무리 쳐들어가고 난리를 부르고 지랄을 해도 일본한테도 아직 용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티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타고난 민족, 우리 자식들, 이번에 50만 명 넘는다 그러잖아요. 50만이 넘는 그 수능생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쟁력,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우리가 지금 자원이 많기를 합니까? 수출 80%를 먹고 사는 나라고, 그것도 보면 세계 1등 하는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K 방산 이런 거, 조선, 이런 전쟁이 일어난 지가 불과 50년, 74년 정도 됐는데, 6.25 전쟁 끝난 지는 71년 된 거죠. 그러면 70년 만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같았던 어떤, 그리고 절대로 발전을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때 당시 세계 석학 경제학자들의 빵맹이를 눌러버린 민족,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관해있던 문화 있잖아요. 유교 문화와 관성 위주의 어떤 그런 남의 눈치 보는 그 문화에서 나를 눌러야 되는 그런, 이게 배려인 어떤 그런 세상이 이제는 아니다.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 참 나를 아는 것. 왜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느냐. 나를 알므로써 우리 민족의 가장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유구한 가치는 저는 홍익인간이라고 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예를 들어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 길바닥에 어떤 화물차가 전복이 돼서 물건이 쏟아져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가만히 발 앞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참 오늘 바쁜데 시계 보면서 나가가지고 주섬주섬 바쁜데 그러면서 치워주고, 그게 이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가장 그건 뭐냐면, 강할 때 강한 놈한테 강하고, 미국, 중국, 일본, 특히 이스라엘 우수하다 콧방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강한 놈한테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해서 침범한 적 있습니까? 침략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또 약하다. 이게 바로 민족 근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리가 하면 난리가 나야 좀 뭉치는. 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족 IQ가 평균 105래요. 이스라엘이 높다 그러고, 높으나 말거나, 랭킹 따졌을 때 머리가 제일 똑똑한 민족이, 잘난 민족, 지가 잘난 사람들이 원캉 우리죠. 워낙
땅덩어리, 이 좁은 땅덩어리 많으니까 우리끼리 치고받고 경쟁. 시험 문제 진짜 얘기했지만 애기들 그 시험 문제 제가 그 큰 놈도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가르치고는 못 가르쳤습니다. 중학교 때 벌써 제 고등학교 때 배운 과정이 나오던데 지금은 좀 더 발전했을 거잖아. 더 발전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위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꼭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 시험 문제가 대학원생들 치는 수학 시험 문제 이런 수준들. 아니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정말 그 문제 내는 기술도 발달을 하고 그걸 또 따라잡으려고 또 학원가에서 그걸 교육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 풀려는 기술 발전하거나. 그러니까 이 보면 70 몇 년 만에 전쟁 70 몇 년 만에 우리가 세계 10대 강대국 들어갔고 여기 우리나라 1등 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배 만드는 거 조선하고 1등 하는 게 그래 그 경쟁력 먹고 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난리가 나야 뭉치는. 이게 맞대 이거 맞대 흥과 한의 민족이잖아요. 평상시에 흥 놀다가 전쟁 다 하니까 한 막 쌓이고 있고 이 관의 어떤 그런 유교 문화의 어떤 그 눌려있는 어떤 그런 한들 왜 계급제니까 노비들 그런 그거에서 한들 쌓였을 거다. 한의 민족이잖아. 서방은 딴년하고 바람 피고 설 차별 뭐 얼자 서자 얼자 이런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남편은 바람 피워야 되고 여자는 연령을 세워야 되는 그게 그 민족이었던 것들이 전쟁 딱 터지면서 노비들이 양반들은 뒤로 도망가기 바쁠 때 그 노비들이 일어나서 의병 활동을 하면서 그 한을 갖다가 풀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통해. 이번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겁냈던 게 중국하고 비교해서 우린 이 한으로 반항하는 거잖아요. 강한 놈이다, 강하다. 이런 민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 DNA 속에서 연주의 조상이었던 그런 DNA 속에서 꾸준히 세대가 발전할수록 진화한다 그러잖아요. 변화에 따른 진화.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47강 역마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변화는 진화의 도전이다. 말이 좀 일단 변화 끊고 그죠? 진화랑 같이 묶는데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환경 바뀌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삶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역마살은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역마가 있어서 쳐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역마는 삼합의 생지지 않습니까? 사해. 삼합의 첫 글자에 해당되는 생지를 서로 중하는 것이 역마다.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죠. 반대죠. 봄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가을로 가라는 거예요. 여름 운동을 하는데 겨울로 가래. What the F, 그죠? 뭐예요 이게? 근데 이게 변화는 발전, 진화의 시작이다. 도전이 이게 의미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도전이다. 첫 번째, 삼합의 생지의 첫 글자를 중하는 것이 역마다. 예전에는 보면 말씀드렸지만 이 보부상, 우리나라의 그 상단을 이끌어서 보부상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영역이 넓죠. 그리고 어떤 그 남성적인 입장에서 집을 비우고 여러 예를 들어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한량들을 어떤 생각했을 때 좀 부정적인 이미지였는 건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였고, 그리고 교통수단이 말이 유리했던 어떤 그런 시절에 말맞자의 역자가 뭐냐면 여기 역자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는. 암행어사의 마패에 나오는 말의 수가 역참에서 교환할 수 있는 말의 숫자와 같은. 과거에는 변화없는 과거에는 그냥 이 정도로 불리하게 썼다. 하지만 요즘 어때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교통수단이 드론까지 포함해서 자동차하고 비행기, 우주 지금 스페이스 X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수단이 어떤 다양화되면서 이 역마는 의미가 호전이 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뀐다. 예전에는 안 좋은 이미지였던 건 사실이었고 남성의 어떤 전유물처럼 쓰였던 역마. 하지만 교통수단이 유일했던 말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교통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마
좋은 의미의 역마는 움직이고 생활 패턴, 그 다음에 범위가 넓어지는 것. 국제화 시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역마는 두루두루 좋은 의미로 쓰인다. 그 역마의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역마, 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요즘 보면 역마다 보니까 주말 부부, 해외 파견, 지방 출장 파견 이런 것들 통해서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주말 부부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신혼생활 재미는 3년까지라고 얘기가 있잖아요. 신혼 재미는 3년이다. 그 다음에는 정으로 살고 이 정 이전에 사실은 전후회로 살고 우리가 남이가 우린 전후 아이가 왜 삶의 환경이 전쟁터잖아요. 삶의 전쟁터에 함께 버티고 나는 부부애를 가장한 전후회. 그런데요, 콧벌이 가족, 콧가족, 뭐 자의와 타의와 관계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다. 겪어보면 핸디캡 매치입니다. 이건 둘이 사는데 혼자서 완전히 뭐 어떡해요. 삶의 변화가 정말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부부끼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뭐 결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떨어져 살아라. 각방 쓰고 같은 삼합에 같은 어떤 그런 운동선을 가지고 있으면 두친 방향 같이 하고 괜찮은데 두친 방향 띠가 만약에 4살 터울이 아니면 다 각자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돼. 각방으로 가서. 그래 오래 살아. 사주 보면 왜 부부궁충하고 왜 다 있을 거잖아. 결혼해도 떨어져 살면 그런 거 다 해소가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친구 좀 아파가지고 상담을 해주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방을 써라. 너가 아니고 재수 씨의 그 사주에 어떤 그런 충의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유교의 관념, 부부는 같이 자야 되는 그런 관념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는 만큼 보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몇십 년, 30년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도 그 사주에 보면 결혼 인자가 있어서 자식 인연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근데 이때가 되면 아픈 어떤 그런 배우자궁이 충인을 당해서 아픈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게 나타났잖아. 그거를 갖다가 알려줬잖아. 그리고 무리하지 말아라. 암 환자가 암이 우리나라에 이제 5년, 저도 암 환자를 보내봤는 입장에서 5년 동안 생존율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잘 면역력을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막 돌아다니고 이 역마 이거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역마 살이 들어와서 역마도 되지만은 현 시대 자체가 역마야 그냥. 변화무쌍이야. 이거는 예전 과거의 어떤 그런 말 한마리 타고 이리야 달리던 시절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지금 뭐 아니 우리 지금 명리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메타버스로 안도로메다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명상하면서. 그 시대의 의미로 봤을 때 변화는 필수입니다. 도전이 아니고 진화를 위한 필수다. 내가 그렇게 사는 형태가 같이 부부랑 같이 살다가 이렇게 변화 줘야 발전 안 되니까 말 되게 안 쓰십니다 진짜. 그런 입장에서 좀 부모님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려나? 참 말을 안 들어도 내가 니 되게 말 안 듣는다. 겪어봐야 안다 이거죠. 그런데 명리 공부를 하면 하다가 보니까 알다 보니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지금 혹시 이거를 듣고 계신 수험생들이 있으면 12월달 발표할 때까지 그냥 가볍게 명리가 뭔지 역학이 뭔지를 한번 공부해 보셔라. 참 나를 아는 내가 태어난 바코드를 알고 그 바코드에 맞춰서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이건데 남들에 비해서 정보의 독점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AI도 뭐 타로는 AI로 72개의 어떤 그걸 넣어가지고 뭐 아주 명리는 안 됩니다. 역학은. 왜냐 푸는 사람이 격국 거 가지고 풀고 뭐 안 맞고 이런 이 변화, 진화, 도전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격국 때문에 막혀갖고 힘들다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서구당 선생님 거 들으면 됩니다. 이거 뭐 광고를 떠나서 저도 경험했으니까 격국 갖고 사람 못 봅니다. 명리 풀어보니까 상담해보니까 연월 일시감법 명리 공부 어떻게 하냐. 1번 십성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 십성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십성의 어떤 그런 심리 다 나옵니다. 좋아. 이거 보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2운성 이건 별자의 기운이죠. 우리의 생장 소멸 멸의 기운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여기에 12신살 오행을 마지막으로 덧대고
이거를 늘 매일매일. 근데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러고 뭐 땡 지랄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쓰는데 무기를 예를 들어서 뭐 대포, 총, 칼, 뭐 미사일 일단 치자고. 대포 갖고 싸우겠다는 얘기야. 여기 요즘 맹파면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맹인들 구전에서 내려오는 그런 비기. 여기는 맹파에서도 또 맹파에서도 그런다. 이것도 뭐 격국 필요 없고 용친 필요 없고 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론 딱 있을 거예요. 여기가 뭐 입법, 뭐 기법, 상법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있고 뭐 기술적인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평진전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은 마련한 다음에 발전을 시킨 건데 맹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상으로 다 잡아낸다고 하니까 이 상이 물상의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도 배워야 될 건데 물상 배워야 되지, 천지, 통보, 자연법 배워야 되지. 근데 이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연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하겠어요? 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AI가 할까? 못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겨놔야 될 영역이 역학입니다. 이것까지도 AI한테 양보하면 이게 우리나라 정신 영역의 인문학의 끝판왕인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하지 맙시다.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일단은 충실히 공부를 해봐라. 한 3년? 안 하고 난 뒤에 얘기하지 마시고. 욕심이니까. 변화는 진화의 도전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자, 역마. 첫 번째는 각 삼합의 첫 글자를 충하는 180도 다른 변화를 줘야 하는 충하는 글자가 역마이고 12운성으로 보면 왜요? 병지입니다. 병지. 세지 다음이잖아, 그죠? 세지 다음에 50대를 지나서 이제 늙고 병들었을 때 죽기 일보 직전 요 다음에 사 묘절 나오잖아, 그죠? 이때 병든 세비운성할 때 말씀드렸어. 노모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픈데 또 다녀야 돼. 아픈데도 다녀야 되고 다니다 보니까 아프고 같이 중립적입니다. 고소에는 그래 나옵니다. 역마가 있으면 다니지 않으면 몸이 아플 것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실제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저 나가서 왜 남자는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 치면 아버지 맨날 출근하시다가 한 30 몇 년 회사 다니시다가 퇴직하셔서 집에 있다. 병듭니다. 남산이라도 올라가시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각방 쓰고 아니면 좀 여건 되면은 위층 아래층 집 딱 빌라 사가지고 트고 얼마나 좋아요. 각자 공간에서 각자 자기 일하고 그래야 오래 갑니다. 사회 현상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안 좋은 현상들이 되게 많기는 많아요. 많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히 정답은 아니더라도 해답은 있다. 해답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은 역학을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12운성 병지였으니 병지의 마음이 어때요?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인 걸 추구를 하겠죠. 추구를 한다. 헨리 포드 왜 자동차 왕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왕 헨리 포드 말년에 병들어가지고 한 말이잖아요. 내 건강을 돌려주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 고기에 마도 필요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최고다. 병지에서. 그래서 이 병지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이런 아파봤으니까 위로해주고 안녕해줄 수 있는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임자로서의 직업적인 선택군으로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역마가 보면 자 아까 인목 기준으로 했을 때 신임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임묘 술의 입장에서 얘가 역마 제살 월살의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요거 월살 제살 그닥 좋아 보지는 않은 자리죠. 이 역마의 얘 다음에 세운에서는 뭐가 와요? 역마에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신자진의 신다는 뭐예요? 신유술로 가잖아. 술해자로 가니까 유가 뭐냐요? 그럼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얘보다 또 앞단계잖아. 육해살이야. 육해살. 역마 온 다음에 연도에는 육해운이 오는 거야. 역마가 지속되면 많이 아프다, 시기 아프다, 죽을 수도 있다. 겁팍 줘야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유념하셔라. 역마가 속전속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성속패야. 역마는 생지이기 때문에 생지의 성향이 그냥 이런 거 막 날아다니고 빠르잖아. 빠르게 아프다. 이거를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비행기 타려면 지출도 많습니다. 연마는 지출도 많다. 집안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돈 한두 푼 듭니까?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뭐 캐나다 이런 데 뭐 이민 하려고 그러면 얼마 내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이런 지출의 부분은 어떤 봉사 어떤 그런 전 세계를 다니면 유니세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난민들 가서 케어해 주시는 어떤 그런 국경 없는 의사회 간호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분들 봉사잖아요. 영마. 봉사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특성 아까 말씀드렸나요? 홍익인간. 가장 좋은 사람. 외국 사람들, 외국의 석학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민족 문화 유산 중에 가장 좋은 단군 할배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오지랖. 영광성이 있습니다. 그죠? 영마. 영마 니까지 먹기 온다. 이렇게 막 영광성을 지어 보이네요. 자, 영마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 변화를 위한 어떤 그런 시발점으로 생각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즘 이제 특히 이제 4, 5민년으로 가게 되면 어떤 그 방송, 연예, K문화와 발달과 함께 K팝 문화의 발달과 K문화 발달과 함께 연예인을 꿈꾸는 우리 젊은 딸내미들 많다 아닙니까? 연예인을 꿈꾸는 연예인 필수 조건? 내 사주에 영마 왜 전 세계를 공연 다니려면 그리고 로케이션 다니려면 영마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앞전에 했던 망신살 그리고 끼 나는 환기를 풍겼을 뿐인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꽃향기 풍기는 도왔어. 그 다음에 내가 마음먹으면 너를 꼬실 수 있는 홍염살 있는지도 모르는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서 요런 이제 신살 십성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월에 먹고 사는 인기, 인성 요거다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죠? 내가 일간일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 신금, 인성, 정인이잖아. 연월이잖아. 손님들이 막 오는 거야. 인성은 뭐야? 나를 좋아해주는 인기고 내가 손님이잖아. 아니 내 CD 사주고 영화 봐주는 손님이잖아. 손님들이 인기가 있어야 된다. 이 인기를 연월에 있는 걸, 연월이 국가단위니까요. 국제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월지면 우리나라에서 연월이면 국제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 요게 있으면 연예인의 어떤 필수 조건으로서 예고, 예중, 예대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참고를 하시면 될 듯한 연예인의 필수 조건에 있어서의 신살과 십성 뭐가 있느냐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또 보면 이게 내가 뜨는데 여러 사람한테 뜨느냐 재생살 소수 정예 몇 명에게만 뜨는 재생살이니까 열나 돈 벌어 바쁜 것도 돼요. 쟤니까 돈 때문에 힘들다고 되고 쟤는 만들어내는 거잖아.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 왔다 다니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는 힘들다. 나는 그렇진 않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벗는 거 안 찍고 나는 작품은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연기 내가 알아서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없겠죠. 몇 명에만 좋아하는 어떤 그런 힘들진 않습니다. 재생살을 극복하면 나중에는 재생관이 됩니다. 열나 힘들게 연습생 시절을 겪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지금 BTS 연습생 생활 몇 년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성도 이성인데 이 인성도 있지만 그 BTS가 제일 성공할 수 있었던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의 인성이라는 인성. 이거는 이 인성이고 인성이 굉장히 좋은 인간성도 바탕 인간성 실력 그다음 이게 다 있겠죠. 국제적으로 유명하겠죠. 영마가 좋은 의미에서 좀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마와 영마살. 영마는 길성이고 영마 좋은 거다. 근데 살 붙으면 왠지 느낌이 좀 약간 안 좋은 어떤 느낌이다라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너무 그런 큰 의미를 두지 말자. 멋이 중한디 내용만 제대로 알면 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중요합니다. 포장지가 중요합니다. 데코레이션, 말의 포장, 언어에 전달할 때 그냥 주는 것보다 이쁘게 담아다 주면 좋지 않겠냐. 돈 들지 않는데 그죠?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편인의 어떤 성향 같아.
처음에 이제 이거 강의를 시작한다 했을 때 뭐 너는 네 스타일대로 재밌게 해라. 네 스타일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조건, 단, 사투리 쓰지 말고,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네 스스로를 폄하하지 말고.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회수 개판.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모든 원인의 책임은 나다. 편인 도식적인 강의를 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 재밌는데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재미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요즘 쇼츠가 대세인 시대에 무슨 이런 4, 50분짜리 바쁘시겠는데 보실까, 그죠? 그런데 보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매니아층들만 보십니다. 정말 사주가 편인의 학문이면서 이런 스타일의 강의를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들만 보시는데, 애진혁의 뭐 조회수 제가 뭐 100만 유튜버, 언감생심 꿈에도 그런 애가 없고요. 단지 소수정예 진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지금 가슴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이율곡 이 선생님께서 그 일본 그 통신사 갔다 오시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셨잖아요. 저는 100만 술사 양병설, 100만 술사 양술사, 제자 100만이 될 때까지. 아니, 혹세무민했던 예전 그 선배들 역학에 대한 이미지 진짜 개먹같지만 다 지옥 갑니다. 혹세무민하면 지옥 갑니다. 자기가 안 입으면 나중에 후퇴해서 입어야 해. 혹세무민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명령해가지고 제대로 방향을 제시 못할지언정 이익으로 욕심 들어가면 제일 큰 벌이 지옥 가면 제일 첫 번째 성직자하고 명리술사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작두를 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업보를 몇 대를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혹세무민들 하지 마십시오. 술사분들, 이 살중의 이동, 난 다니는 것은 그 지사라고, 그죠? 역마살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근데 범위는 얘가 넓다. 아니, 얘가 어차피 얘도 삼합의 첫 글자인데 얘가 상대에게 보여줄 때는 이제 역마가 되는 거고, 그죠? 지살인데, 얘는 삼합의 첫 글자에 같이 장성하고 같이 다니잖아. 얘랑 장성하고 화계랑 같이 다니니까 신도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그 폭이 넓지가 않은데, 얘는 들어와가지고 180도 바꿔버려야 되니까 폭이 넓죠. 근데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보와 광고적 의미로 뭐 지사를 쓴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환경, 생활 패턴, 양식, 한국에서 사느냐 뭐 미국에서 사느냐, 직장이 서울이냐 부산이냐, 생활 양식이 바뀌는 거니까 폭이 넓다. 하지만 요게 같이 또 쓸 때도 있습니다. 해외지사 가가지고 홍보 광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 핵심은 역마살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역마살은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이나 환경에 변화를 줘야 되는 이 변화가 발전적인 제너레이션의 어떤 진화의 첫 도전임을 자각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대비해야 될 건, 변화가 나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는 부분. 급하게 하지 마라. 이게 삼재라는 것도 되죠, 그죠? 삼재. 예를 들어서 뭐 인호술, 신자진이다, 이렇게 삼재예요. 이 띠들이 이게 삼재가 되잖아. 요즘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는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준비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라. 화를 깊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재에 대한 부분들은 세운의 어떤 부분들이 삼재이니 그 기가, 운의 기가 내한테 연, 월, 일, 시별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개운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 이게 실질적인 교훈법입니다. 쫄 거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쪼시지 마시고, 삶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고생 많습니다. 태어난 게 고통입니다. 늘 삶이, 태어난 거 자체가 고라니까, 고생이라니까.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 그런다. 수고하십시오. 고생하는 뜻이야. 왜? 태어난 게, 이승에 사는 게 고생이야. 태어난 것부터가 고생이야. 죽을 때까지 생이야.
반화영선 타실 때까지 다단하게 좀 덜 힘들게 가려고 그러면 조심해라. 제발 좀 조심해라. Watch out, caution. 조심하시면 되죠. 오늘은 간단하게 생활명예 중급 47강 역마살 첫 번째 시간, 변화는 진화의 도전이다. 제목 확 바꿔버리겠습니다. 변화는 필수다. 진화도 진화고 뭔지 모르겠지만 수험생 어떤 엄마 품에서 잔소리 듣고, 엄마 아빠 잔소리 듣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재수 삼수를 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 변화인데 필수죠. 본인의 명대로 주어진 사주 명대로 안 살면 나중에 끝에 가서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과연 내 바코드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바코드에 따라서 적성 선택하시고, 되도록이면 많이 돌아가지는 마시고 천천히 가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도반님들 감사합니다.